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문득 두렵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다가올 쇠락에 대한 불안함이 밀려온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늙어갑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공평하고도 냉혹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황혼을 완성해 나갑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의 노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독특하고도 배울 점이 많은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반드시 참고해야 할 빛나는 지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고독과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탐구했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분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과 내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정서적 자립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이 아닌 기쁨으로 채우는 절대적인 몰입입니다. 넷째,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책임지고 정리하는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다섯째, 늙어감과 쇠퇴를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자세입니다. 이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자 노인은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바빴고 노인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이 야속했고 자신의 헛된 희생이 억울하여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어느 마을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자식들이 독립하자마자 살던 집을 줄여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고 자신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와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드물었고 명절에도 각자의 사정에 맞게 편하게 보내자며 자신의 일상에 누구도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노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외로움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통제하는 자의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두 노인의 삶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노후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과 내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정서적 자립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 큰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식이 주말에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끈끈한 가족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지독한 정서적 의존증에 불과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의존적인 태도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스스로 잡지 못하고 타인, 그것이 설령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대상에게 의존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보험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야 할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일본의 많은 노인들은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들의 삶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식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도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무리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반대로 자식에게 노후의 부양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가장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자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식의 태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데, 이런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 가족관계는 사랑이 아닌 채무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의 집은 여관처럼 가끔 들르는 곳이어야 하고 나의 집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견고한 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돌아가면 그만일 뿐 그들의 부재가 나의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단단한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동시에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만나면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훈장처럼 내세워 가르치려 드는 모습들, 우리는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또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나이를 무기 삼아 큰 소리를 치고 대우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며 타인과의 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할 줄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매우 철학적이고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신은 노년기에 이르러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조차 미안해하며 자신의 불편함을 남에게 전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낀다. 결국 그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이웃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타인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가시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다가가 내 하소연을 쏟아내거나 타인의 비밀을 캐묻고 뒷담화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고독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될 때만 최소한의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불필요한 참견을 멈추고 침묵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입을 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타인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이 아닌 기쁨으로 채우는 절대적인 몰입입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엄청난 양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바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그저 텔레비전 리모컨만 의미 없이 돌려대거나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료 급식소나 노인정을 전전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관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더 큰 공허함만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작고 깊은 세계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찾아내는 태도입니다. 일본의 노인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 엄청난 열정을 쏟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좁은 마당에서 수십 년간 분재를 가꾸거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수집하고 수리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이 사는 동네의 향토사를 깊이 연구하는 등 돈이 되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취미 생활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쓸쓸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상과 상상력을 통해 무한한 즐거움을 누린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화려한 잔치 속에 있어도 지루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내면의 풍요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나만의 확고한 즐거움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마시는 일, 오래된 고전을 한 장씩 필사하는 일, 산책을 하며 길가의 들꽃을 카메라에 담는 일,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깊이 빠져들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몰입의 대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취미와 학문은 죽는 날까지 내 곁을 지키는 가장 충직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보십시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우주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책임지고 정리하는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죽음은 재수 없는 것, 나와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눕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인이 평생 모아둔 수많은 잡동사니를 치우느라 고통받고 복잡하게 얽힌 재산 문제나 채무 관계로 인해 가족 간의 끔찍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기 위해 미리 주변을 정리하는 활동이 새로운 노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장례 절차나 묘지를 정해두고 유언장을 작성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평생 덮고 자던 이불과 입던 옷까지 사후에 남은 사람들이 수고롭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나갑니다. 이것은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나 스스로 아름답게 완성하겠다는 매우 주체적이고 숭고한 결단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며 우리가 삶의 짐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미련과 집착을 덜어내고 남은 삶을 더욱 가볍고 선명하게 살아내기 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소유물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떠난 빈자리에 흉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인연들은 서서히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과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 재산의 규모와 빚 그리고 중요한 비밀번호나 서류들은 노트 한 권에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나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잘 준비된 끝맺음은 결국 가장 훌륭한 삶의 완성입니다. 다섯째, 늙어감과 쇠퇴를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늙음을 일종의 질병이나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름을 숨기기 위해 얼굴에 칼을 대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픈 것을 인정하지 못해 분노하거나 과거에 빛나던 시절만을 끊임없이 회상하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을 두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육체가 쇠퇴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법칙과 싸우려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고 삶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신의 노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기르며 지팡이를 짚고 걷는 자신의 느린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과 열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느리고 고요한 속도로 세상을 관조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노년기의 가치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청년기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정열 때문에 고통받지만 노년기에 이르면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적인 평온함에 도달하게 된다. 노년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가장 지혜로운 시기이다. 그렇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세속적인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는 눈부신 해방의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인정투쟁, 질투, 분노, 탐욕 같은 감정들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너그러움과 관용, 그리고 삶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자랑스러운 생존의 훈장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만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쉬어가라는 자연의 자애로운 속삭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좇으며 시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가장 편안한 속도를 찾으십시오.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 입듯 우리의 인생도 노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에 맞추어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을 우아하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늙어감을 기꺼이 환대하고 포용할 때 당신의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숭고한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웃나라의 지혜로운 노인들이 보여주는 5가지 삶의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과 철저하게 분리된 정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야만 헛된 서운함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수적입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도움을 강요하지 않으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인간관계의 피로함은 사라집니다. 셋째,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깊은 몰입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나만의 작고 확고한 세계를 구축하여 내면의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넷째,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는 단결함이 요구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물건과 관계를 미리 정돈하여 남은 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늙어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평온함을 지녀야 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노년이 가져다주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지혜를 온전히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책의 서론과 본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흥미진진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이 엉망이라면 그 책은 훌륭한 책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노년의 시간은 내 인생이라는 책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중요한 결론을 써내려가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습니까? 타인에게 의존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초라한 문장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며 모든 것을 비워내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완성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철학적 성찰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은 흐르는 물에 씻어보내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가장 나답게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